사천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초등학생 확진자와 그 가족, 지인들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동선이 겹친 학생과 학부모들을 비롯해 이틀 사이 수천 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해, 하동, 함양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진주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연속 매일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건데 진주시는 12일 밤 11시부터 유등을 소등하고 일주일 동안 남강 유등 축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의 모든 재산을 경상국립대에 기탁하며 해산한 진주 남성문화재단. 하지만 지역의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재단으로서 행했던 수많은 헌신과 선행은 지역민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본인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장하 이사장에 대한 박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국립공원 구역 조정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의 해제, 환경부의 편입을 주장해 마찰이 심했는데 최종안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편입구역 중 육지가 많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2 문제로 인해 해당 과목 성적은 빈칸으로 나왔습니다. 16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며 지역 대학들은 30일부터 본격적인 정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통하는 건 말이지. 이 사람한테 딱 통하고 저 사람한테 딱 통하고 당신에게도 딱. 초월홍삼은 고함량 컴파운드 K로 체질 초월, 흡수 초월, 모두에게 딱 통하는 홍삼. 초월홍삼. 새로운 장례 문화의 빛 한빛 장례식장. 합리적인 가격의 종합 장례 서비스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슬퍼하는 조문객이 편안하시도록 최신 시설로 함께합니다. 구 한일병원 위치 한빛 장례식장. 예약 없이 바로 진주 자동차 종합검사. 최신 설비와 여유 있는 시설로 바쁜 고객님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자동차 검사 가능. 5개 대규모 라인 운영으로 기다림 없이 바로 자동차 검사하세요. 진주 자동차 종합검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한 달 이상 매일같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사천에서는 10일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28명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초등학생 확진자와 그 가족, 지인들입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에서 또다시 초등학생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9일 4명의 확진자가 나온 A초등학교에서 12명의 학생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1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B초등학교에서도 6명이 늘어 10일 하루 사천 지역에서 18명의 초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을 제외하고도 10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이 중 9명은 학생 확진자를 비롯한 기존 확진자들과 가족 또는 지인 관계가 확인됐고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9일과 10일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읍면지역 3곳이지만 학원 등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인근 학교 학생과 학생 가족 등 검사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읍면지역 초등학생을 둔 직장인들도 사천시 선별진료소를 찾으면서 9일과 10일 검사 인원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사천 지역에도 지금 좀 확진자가 많이 나고 해서 저도 혹시나 몰라서 검사를 받으러 왔거든요.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어린 애들도 지금 걸린다고 하기도 하고. 방역당국은 학생 가족 간 전파를 확인한 만큼 사천 지역 산업체 근무자들까지 폭넓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사천시 교육청은 학생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사천 읍지역 학원들에 대해서 12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천 읍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학원들이 있으니까 학원연합을 통해서 읍지역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문을 닫는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협의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리 지금 조치를 하기고. 진주와 사천 외 서부 경남 지역은 남해에서 2명, 하동과 함양에서 각각 1명씩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백신 추가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2차와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진주 1일 확진자는 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일주일 연속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강 유등축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시 선별진료소 앞입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검사자들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저기가 한 4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최근 진주 지역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선별 진료소를 찾는 인원도 증가한 겁니다. 인원수가 두 배에서 3배 정도 는 것 같습니다. 10일에도 진주에서 신규 확진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8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3명은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됐습니다. 자가격리 중이었던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동선과 접촉자 등은 파악 중입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일주일 동안 일시 중단됐습니다. 진주시는 12일 밤 11시부터 유등을 소등한 뒤 방역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등축제는 야외에서 개최되므로 감염 확산의 염려는 없으나 전국과 도내의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들의 심적 안전과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유례없는 확산세에 유등축제를 일시 중단한 진주시. 13일부터는 진주시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 인원을 4인 이내로 제한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진주의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재단 남성문화재단이 해산해 그 재산을 경상국립대에 기탁했다는 소식 뉴스인타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평생 지역 문화와 교육을 위해 헌신한 김장하 이사장의 결단이었는데 김 이사장의 지난 공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4년 개교한 진주 명신고등학교. 지금은 공립이지만 설립 당시엔 사립고였습니다.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이 1983년 남성학숙을 설립했고 이듬해 명신고를 개교한 겁니다. 명신이란 교명은 사서대학의 문구이자 설립자인 김장하 이사장의 창학 정신이기도 합니다. 학생의 지혜와 능력을 길러 새 시대, 새 사회에 헌신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공익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본인의 철학입니다. 장학금은 그 금액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학생들 특히 4년 전액 장학금을 갖다가 지금 제 기억으로 한 해에 한 15명씩 이렇게 지원할 정도로, 여담들은 정말로 책을 몇 권 써도 아마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천시 정동면 출신인 김장하 이사장은 1962년 한약사 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사천과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해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정성을 다하자 한약방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김 이사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번 돈이라며 한 푼도 이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 탓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 꾸준히 장학사업을 펼쳐왔고 1991년에는 100억 원 넘게 사비를 들여 설립한 명신고를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김 이사장의 나눔은 교육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활동에도 적극 나섰는데 1990년 진주신문을 발간해 지역의 알 권리 확대에 나섰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했습니다. 또 형평운동 기념사업회와 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생명연대 등의 설립과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정신과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경상국립대에 남명학관을 지어 남명학 연구에 불을 붙였고 경상국립대 발전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명학관의 후원에 하셨고요. 남명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도 했어가지고 IMF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또 우리 남명학관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학교의 발전 후원회 회장님도 하셨습니다. 진주 오광대 탈춤을 복원했고 진주문화연구소를 설립해 진주 문화를 찾아서 발간 사업 등 진주학과 관련한 학술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진주에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군가가 일깨우고 그걸 누군가가 좀 북돋아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신 거죠.
진주광대를 복원했는데 뭐 후원회장을 맡아주셨다거나 또 남명학 연구를 위해서 남성문화재단이 해산되고 현금 6억 5천만 원과 28억여 원어치의 서경방송 주식 2만 주를 경상국립대에 기탁하면서도 김장하 이사장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단 설립 20년이 지난 오늘 제대로 이루어놓은 것은 없고 뒤떨어진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남성문화재단을 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국립경상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돈은 똥과 같다.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 주변에 나누면 사회에 꽃이 핀다. 김장하 이사장은 평생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도 처음도 없었고 우연히 그 길을 들어선 거야. 그게 운이었어. 운명이 아니야. 운명은 한번 결정이 저러면 그걸 바꿀 수도 없는 거거든.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SCS 김현우입니다. 지난해 남해에선 10년 만에 돌아온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공원구역 해제를 원했는데 편입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구역 조정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육지 6대, 바다 4. 남해군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입니다. 바다보다 육지가 더 넓다 보니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돌아온 구역 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은 해제, 환경부는 편입을 주장해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50년을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제도 개선하는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 도면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 지 2년 만입니다. 공개된 도면을 보면 국립공원 경계의 200m 인근 농경지가 풀리고 공동묘지 7곳과 공익사업 대상지가 해제됩니다. 반면 용문사 부지나 구들려, 콩섬 등이 편입됩니다. 언뜻 보면 편입 부지가 넓어 보이지만 남해 군민들이 요구했던 육지 부분이 많이 풀렸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따진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지역 주민들 민원 발생이 없이 평이하게 우리가 원했던 수준만큼의 공구역 조정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남해군은 남해대교 관광 자연화를 위한 인근 부지 해제를, 한려해상은 덕신초 야영장 조성을 위해 일부 부지 편입을 서로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남해군의 민원을 많이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마감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국립공원과 우리 지역민들이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더 협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도면 열람 시기는 오는 29일까지 상주면과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볼 수 있는데 최종안은 내년 상반기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천의 경우 초양도는 해제, 광포만은 국립공원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준익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생명과학 2 과목에 제출된 문제에서 논란이 제기돼 해당 과목 성적은 빈칸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입시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호명에 따라 한 명씩 앞으로 나오는 학생들.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성적표를 받자마자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친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어, 수학 치고 재수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성적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해서 좀 다행이라고 오히려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당황을 했었는데 성적도 약간 안 좋게 나와서 네, 조금 슬퍼요. 재수생들도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하기는 마찬가지. 그래도 끝까지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홀가분하고 앞으로 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할 예정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고 그리고 약간 일단 원서를 잘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바를 해서 돈을 조금 벌고 여행 다니고 싶어요. 전국에서 수능 만점자가 단 한 명일 만큼 불수능이었단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생명과학 2 20번 문제를 두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유전적 특성을 통해 특정 동물 집단을 찾고 옳은 선택지를 고르는 건데 조건대로 계산할 경우 특정 집단 개체 수가 음수로 나와 문제 자체가 오류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정답 결정 처분을 멈춰달란 수험생 소송인단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학생들의 해당 과목 성적은 빈칸으로 남은 채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수능 시행 후 처음으로 정답 결정이 미뤄지는 사태 속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건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 2점, 3점 차이가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험인데 이렇게 논란이 돼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좀 친구들 말도 들어보면 되게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은 향후 있을 입시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6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뒤 오는 30일부터는 본격적인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서부 경남의 경우 경상국립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가 다음 달 3일까지, 경남도립 남해대학과 진주보건대학교, 연안공과대학교가 다음 달 12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으며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정시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앞서 뉴스인타임을 통해 보도한 문산농협 미집행 예산 유용 논란을 양심 선언한 이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심 선언 후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문산농협 강영수 이사와 일부 조합원들은 10일 문산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와 감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의회 총회에서 이사와 감사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영수 이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농협 측은 저희 양심선언에 농협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남은 임기 3개월밖에 없는 저에게 6개월 직무 정지를 중징계를 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생각입니다. 진주시 문산읍 농업기술센터 야외 공간에 농업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진주 농업기술센터 야외 공간 약 37,000제곱미터에 조성되는 농업 테마파크에는 약 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진주시는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 정원을 조성하고 테마파크 내부 시설을 확충해 스마트팜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청군이 10일 정부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해 내년도 재난 예방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청군은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에 이어 하반기 1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1억 원을 내년도 재난 예방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호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산청읍 내리 한반마을과 생비량면 화현리, 신등면 유련리, 생초면 개남리 등 4곳입니다. 사천시 선구동 망상공원이 미담길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선구동 행정복지센터는 신동진 국제대 교수와 사천시 미술협회 소속 전문 화가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 망상공원 외벽 140m 구간의 벽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벽화 작업은 다음 달 초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로) 접어든 이후 본격적인 겨울철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는 축산 농가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가축 피해를 막기 위한 혹한기 축사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허송용 홍보팀장입니다. 차가운 바람에 기온이 떨어지면 가축의 살을 먹는 양은 증가하고 사료 효율은 감소합니다. 때문에 혹한기 가축 생산성 하락을 막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사육 환경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우는 외부 기온이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체열 손실로 사료를 먹는 양이 증가하므로 사료량을 늘리도록 합니다. 또한 찬바람에 민감하기 때문에 건초나 볏짚을 쌓아 바람이 들어오는 양을 줄여주고 체내 대사 활동이 원활하도록 미지근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돼지도 체온 유지를 위해 일량 소모가 크므로 사료량을 늘리도록 하고 성장 단계별로 적정 온도 유지와 유해가스 함량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닭은 병아리 일때 추위에 약하므로 개사 온도 유지에 신경 쓰고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저 환기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겨울철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면서 가축들의 면역력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잡곡류는 폴리페놀 등 기능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고 생리 활성이 우수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혼합곡류와 잡곡 가공 제품은 혼합 비율에 따른 기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주로 관능적 특성에 의해 제조되는데요. 농촌진흥청과 학계에서 항당뇨 활성 우수 작목과 최적 혼합 비율 설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 결과 국내에서 육성한 귀리, 수수, 손가락조, 팥, 기장을 30대, 30대, 15대, 15대, 10으로 혼합했을 때 당뇨 관련 효소 활성이 억제되고 간세포 포도당 흡수율은 증가했으며 공복 혈당 수치는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로 향후 잡곡의 산업적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생히 영농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서부 경남 지역 모두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는 토요일과 일요일 최저기온 각각 2도와 3도, 오후에는 14도와 11도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감기 가능 지수는 높음 수준, 미세먼지 지수는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토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을 보면 함양은 최저기온 3도, 남해는 5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고요. 물결과 바람은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월요일은 영하 4도로 시작해 화요일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CS 뉴스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